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43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건 그의 봄 새벽 배달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요구르트 배달을 한 지 벌써 10년째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죠. 혼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두툼한 패딩을 입었죠. 배달차에 요구르트를 가득 실었습니다. 6시부터 주택가를 돌았어요. 춥고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였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 배달 루트는 총 75가구였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고급 주택 단지 안쪽 가장 큰 저택이었죠. 담장이 높았습니다. 정원이 넓었어요. 대문도 묵직하고 고급스러웠죠. 늘 문 앞에 요구르트를 놓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그 집사람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사는지도 몰랐죠. 그저 매일 새벽 조용한 대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3월 중순 봄 기운이 살짝 도는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정문 앞에 요구르트를 놓으려는데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상했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려 있던 적이 없었는데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어요. 네이비색 니트에 베이지색 슬랙스? 정돈된 옷차림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요. 묘하게 온화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요구르트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추운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덕분에 매일 아침 신선한 요구르트를 마신다고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제 일일 뿐이라고요.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죠.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매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하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년째 이 루트를 돈다고요.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죠. 저는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도 가야 했죠. 저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배달차로 돌아와 핸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저 배달 고객일 뿐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요. 그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온화했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요. 외로워 보였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빌라 2층, 제 작은 방이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요? 이 나이에요. 다음 날 새벽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요구르트 박스를 들고 저택 앞에 섰어요. 이번엔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구르트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또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분은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라고요. 새벽부터 추운데 몸이라도 녹이고 가시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바쁘다고요. 다른 집도 가야 한다고 얼버무렸죠. 그분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알겠다고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배달차로 돌아왔어요.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취업 준비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고요.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천천히 준비하라고 다독였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나이에 무슨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거든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죠. 매일 새벽 일어나 배달하고요. 낮에는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5년 동안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생긴 눈가요. 거칠어진 손이요. 그리고 피곤에 찌든 표정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 문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차를 권하지는 않으셨지만요. 짧은 인사를 나눴죠.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바람이 차다고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요. 건강 이야기도 했습니다. 환절기니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따뜻하게 입으시라고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요. 제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어요. 차갑고 굵은 빗줄기였죠. 저는 우비를 입고 배달을 나갔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요. 장화를 신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요. 그분이 우산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비를 맞으면서요. 저를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분은 우산을 제 머리 위로 펼쳐주셨습니다. 비를 맞으며 배달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다고요.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거든요. 5년 동안요.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누군가의 배달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저를요. 한수정이라는 한 사람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요구르트를 놓고 돌아서려는데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수정이라고요.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박지훈이라고요.
반갑다고요. 정말 반갑다고요. 그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반갑다고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가 젖도록 울었죠. 한참 후에야 눈물이 그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요.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걸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 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박지훈 씨는 매일 새벽절을 기다렸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요. 바람이 불면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절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하지만 사실은요. 두려웠습니다. 그분의 친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니요. 정확히는요. 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박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배달해 주셔서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고 싶다고요.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밥 한 끼 같이 하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요. 토요일 저녁에 시간 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토요일 6시에 이 앞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달차로 돌아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제가 뭘 한 걸까요? 그날부터 토요일까지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동시에 너무 빨랐죠.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옷장을 뒤적였어요. 변변한 옷이 없었죠. 아들 학비 대느라요. 저는 제 옷은 거의 사지 않았거든요. 낡은 패딩과 청바지뿐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쇼핑몰에 갔어요. 저렴한 니트 한 벌을 샀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무난했죠. 집에 돌아와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낡아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요. 거친 손이요. 피곤한 눈빛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낮 동안 마트 일을 마치고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머리를 말렸습니다. 새로 산 니트를 입었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5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5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6시요. 저는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이미 나와 계셨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괜찮다고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차를 가리키셨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타시라고 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지훈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요. 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포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한식 괜찮으시냐고요?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다고요. 저는 좋다고 말했어요. 한식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작은 한옥 건물이 보였죠. 간판이 소박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죠. 직원이 안내했어요.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아담했어요.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긴장되었거든요. 박지훈 씨가 메뉴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게 좋으시냐고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직원을 불러 주문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습니다. 나물이요. 생선구이가요. 된장찌개가 나왔죠.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박지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맛이 어떠시냐고요? 저는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요. 그분이 기뻐하셨어요. 다행이라고요. 많이 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박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혹시 가족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25이라고요.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하다고요. 힘든 질문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제 많이 괜찮다고요. 시간이 약이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자신도 비슷하다고요. 아내를 3년 전에 잃었다고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해외에 있다고요. 큰애는 미국에서 일하고요. 작은애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만난다고요. 나머지 시간은 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렇다고요. 아주 외롭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면요. 벽시계 소리만 들린다고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박지훈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수정 씨가 반가웠다고요. 매일 새벽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요. 짧은 인사지만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요. 작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요.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요. 외로웠던 순간들에 대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밤 9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박지훈 씨가 저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빌라 앞에 차가 멈췄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다고요. 오랜만에 편안했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닫고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요. 저는 오랜만에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지훈 씨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주말 저녁이었죠. 소박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처음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웃음도 많아졌죠. 저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요. 제가 한수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요. 불안했습니다.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요. 현실이 보였거든요. 43세 주름진 얼굴이요. 거친 손이요. 낡은 옷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제 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요구르트 배달부였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남의 집 문 앞에 물건을 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낮에는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했습니다. 월세 빌라에 사는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박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큰 저택에 살았어요. 좋은 차를 몰았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달랐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그분 옆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습니다. 박지훈 씨 댁 앞에 섰죠.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저를 유심히 보셨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리하지 말라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배달차 안에서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씨가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저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였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박지훈 씨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했죠. 박지훈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읽은 책 이야기요. 정원에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요. 저는 대충 듣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성의 없이 했어요. 그분이 말을 멈추셨어요. 저를 바라보셨죠. 수정 씨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해 보인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어요.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고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고민이냐고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것 같다고요. 그분의 표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배달부라고요. 박지훈 씨는 큰 집에 사는 분이라고요. 저는 가진 게 없다고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정 씨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놀랍다고요.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크고 차가 좋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 건 다 허울일 뿐이라고요. 아내를 잃고 3년 동안요.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냈다고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고요. 매일 벽시계 소리만 들으며요. 하루하루를 버텼다고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정 씨를 만나고부터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요. 수정 씨와 함께 있으면요. 편안하다고요. 따뜻하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조심스럽게요. 수정 씨요. 저를 믿어주실 수 있냐고요. 집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수정 씨라는 사람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자고요. 서두르지 말고요. 수정 씨가 편한 속도로 가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다고요.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요. 박지훈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차 안에서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수정 씨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가진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솔직하게 가자고요. 좋으면 좋다고요.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다가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분이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봤죠.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나이를 핑계대지 말자고요. 처지를 핑계대지 말자고요. 솔직하게 가자고요. 이 마음을 믿자고요. 박지훈 씨를 믿자고 결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봄날의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박지훈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이었죠. 때로는 저녁 식사를요. 때로는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어요.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죠. 그분은 건축가였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 작은 회사를 운영했다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가끔 자문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전에는 꽃집에서 일했다고요. 꽃을 참 좋아했다고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어요. 지금도 꽃을 좋아하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전히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박지훈 씨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냐고요. 저는 마트 일이 끝난 참이었어요. 시간 된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장소를 알려주셨죠. 저는 서둘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도 했어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강 근처였어요. 공원이 있는 곳이었죠. 박지훈 씨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가가자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네셨어요. 수정 씨가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튤립이었어요. 분홍색과 노란색이었죠. 봄 같았습니다. 저는 꽃을 받았어요. 향기를 맡았습니다. 좋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고요. 그분이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라고요. 우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였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이요. 가족들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요. 박지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정말 좋다고요. 봄이 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수정 씨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행복하다고요. 수정 씨를 만나고부터요.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덕분이라고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포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수정 씨요. 저는 진심이라고요.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도 진심이라고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박지훈 씨가 일어나셨어요.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주문하셨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파스타와 스테이크였죠. 저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맛이 어떠시냐고요. 저는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지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말에 집에 놀러 오시면 어떻겠냐고요. 정원에 꽃이 많이 폈다고요. 수정 씨가 좋아하실 것 같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분의 집에 가는 건요.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요.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차로 걸어가는데요. 박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정 씨요. 혹시 아드님께는 말씀하셨냐고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시겠죠요.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리셔야 할 것 같다고요.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곧 말하겠다고요. 사실은요. 저도 고민이었거든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요.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걱정이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박지훈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빌라 앞에 차가 섰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요. 꽃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도 행복했다고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집에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일이요. 갑자기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저녁 먹으러 갈게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차창을 내리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아들이 내일 온대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았죠.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내일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튤립 꽃다발을 꽃병에 꽂았어요. 물을 부었습니다. 꽃을 바라봤어요. 예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요. 무거웠습니다. 내일이요.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요. 저는 잠을 설쳤어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받아들여 줄까요? 아니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갈치를 샀어요. 두부도 샀죠. 된장찌개 끓일 재료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치를 손질했습니다. 양념을 했죠. 두부는 부침개로 만들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는 게요. 저녁 6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25살이었죠. 엄마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얼굴이 좀 헬쑥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먹고 다닌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라고요. 맛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요즘 면접을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하라고요. 엄마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요. 아들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요. 이게 뭐예요? 저는 거실로 갔어요. 아들이 꽃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튤립이었어요. 박지훈 씨가 준 꽃이었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제가 산 거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꽃을 사요.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가끔 사는 거라고요.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요. 요즘 좀 이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예전보다 행복해 보인다고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면 말해줘도 되는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은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분이라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저는 설명했어요. 배달 루트에 계신 분이라고요. 나이는 58이라고요. 좋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43이잖아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아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민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먼저 갈게요.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민준아, 잠깐만요. 하지만 아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봤어요. 박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까 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날 밤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였어요. 박지훈 씨 댁 앞에 섰습니다. 요구르트를 놓으려는데요.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저를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안색이 안 좋다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정 씨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어제 아들을 만났다고요. 이야기했다고요. 그분이 조용히 들으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반대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대요. 그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천천히 이해시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수정 씨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해결하자고요.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요.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집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요. 아는 이웃이 있었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정 씨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아니긴요.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는데요. 혹시 남자 맞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아요. 다 티나요. 좋은 일이면 좋은 거지요. 근데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 많으니까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까지 눈치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지훈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어요. 괜찮으시냐고요. 걱정되어서 전화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시간 되시냐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아들이 반대하는데요. 이웃들도 수군거리는데요. 박지훈 씨에게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지훈 씨가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공원 벤치였죠. 저는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가왔어요. 옆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제 때문에 힘드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수정 씨요. 혹시 그만두고 싶으시면요. 이해한다고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이 중요하시잖아요. 제가 끼어들어서요. 가족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수정 씨가 편한 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고민했다고요. 밤새도록 생각했다고요.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5년 동안요. 저는 그냥 살아있기만 했다고요. 아들을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저 버텼다고요. 행복이 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지훈 씨를 만나고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요. 웃음이 나온다고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준이는 아직 어리다고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고요. 외롭다고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요. 민준이를 설득하겠다고요.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정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고요.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자고요. 아드님이 이해할 때까지요. 기다리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민준아요.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도 외롭다고요. 아빠 떠나고 5년 동안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너 대학 보내고요. 취업 준비시키면서요. 엄마는 그저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너도 다 컸고요. 곧 취직해서 나갈 거잖아요. 그럼 엄마는 혼자 남는다고요. 그게 두렵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박지훈 씨는 좋은 분이라고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혼자 사신다고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요. 살고 싶다고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요. 네요. 저는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도 외로우셨겠네요. 미안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좀 낯설지만요. 노력해 볼게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하자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박지훈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에 집에 오시라고요. 약속했던 거라고요. 저는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박지훈 씨 댁 앞에 섰습니다. 정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시라고 하셨어요.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넓었어요. 꽃이 가득했죠.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튤립도 있었고요. 수국도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고요. 그분이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라고요. 우리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꽃 향기가 좋았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그분이 차를 내오셨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어요. 편안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수정 씨요. 네요. 저는 진심이라고요. 수정 씨와 함께하고 싶다고요. 천천히요. 수정 씨 속도에 맞춰서요. 함께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요. 봄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날 밤요. 민준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요. 다음 주에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요. 알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43이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부였죠.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습니다. 박지훈 씨 댁 앞에 섰어요. 요구르트를 놓으려는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나오셨어요. 커피 2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함께 마시자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우리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았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렇게요. 우리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함께하는 시작이었습니다.